지난 영상에서는 직연과 관련하여 금강경 제31품 직연불생분의 경문에서 시작하여 능엄경 제2권의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보는 것과 보이는 것에 관하여 알아보았고, 이를 수행과 일상생활에 접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제는 여기까지 온 흐름을 한 번에 끝까지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무아를 설명하고 이어서 선불교식 질문과 결론을 알아보며 마지막으로 완전한 일상 적용까지 한 덩어리로 이어집니다. 무아를 다시 정확히 알아봅시다. 우리들이 보통 오해하는 무아는 나는 없다, 아무것도 없다, 공허하다 식입니다. 그러나 이건 절반만 맞고 핵심은 빠져 있습니다. 무아의 진짜 의미는 이렇습니다.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 왜냐하면 몸은 계속 변하고 생각도 계속 바뀌며 감정은 계속 흔들리는 바. 그렇다면 나는 어디 있을까? 잡히는 나는 전부 대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모든 나는 사라지지만 알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무아이지만 단순한 무는 아닙니다. 그럼 이 알미 곧 나인가? 여기서 또 한 번 함정이 나옵니다. 많은 수행자가 다음과 같이 사유하며 여기서 멈춥니다. 아, 이 알아차림이 진짜 나구나. 하지만 이건 절반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미묘한 주체를 다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밀어붙이면 그 알아차림도 나라고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주체 없는 알. 보는 자가 없고 잡는 자도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게 말로는 이상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이제 선불교식 핵심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상태가 곧 부처인가? 그렇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틀려버립니다. 답은 단순하지만 깊으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부처다라고 하면 대상화된 것이고 개념이 된 것이며 붙잡힌 것입니다. 즉, 이미 본성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면 틀리고 침묵하면 놓친다. 이게 선의 역설입니다. 이제 능엄경과 선의 완전한 합치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았듯이 능엄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선에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보는 놈을 데려와라. 그리고 결국 결론은 데려올 수 없다. 왜냐하면 애당초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일상에서 완전하게 쓰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못 쓰면 전부 이론에 그치니까요. 하루 종일 이것 하나만 유지합시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걷는다에서 걷고 있음을, 생각과 관련해서는 생각 중임을, 감정과 관련해서는 느껴짐을 알아차립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걸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최종적으로는 질문도 내려놓습니다. 그냥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번뇌가 올 때 진짜 시험해 봅시다. 예를 들어 분노가 폭발하거나 욕망이 강하거나 불안이 극대화될 때 이렇게 합시다. 1단계에서는 지금 엄청 강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2단계에서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입니다. 왜냐하면 해결하려는 것도 또 하나의 반응이니까요. 진짜 변화는 여기서 옵니다. 이런 수행을 반복하면 처음에는 감정에 끌려가지만 중간쯤 되면 이제 그 감정이 보이고 깊어지면 감정이 올라와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거의 막바지입니다. 어느 순간 이렇게 됩니다. 알아차림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사라지고 그냥 자연 상태가 됩니다. 이걸 선에서는 무의라고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상태를 느끼면 대부분의 수행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생각이 올라옵니다. 아, 됐다. 바로 그 순간 다시 떨어집니다. 지금까지의 내용 전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잡히는 것은
전부 대상이고 진짜는 절대 잡히지 않는다.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해 봅시다. 이 영상을 보는 순간 이 영상을 알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형태가 있는가? 위치가 있는가? 잡히는가? 찾아보면 없다. 그런데 분명히 알고 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기까지 온 흐름을 완전히 끝까지 밀어붙이는 단계입니다. 말 그대로 개념을 부수고 직접 확인하는 쪽으로 갑시다. 먼저 분명히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이해하기와 관찰하기와 적용하기였으며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직접 끊어보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종식 공안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건 생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공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것은 누구인가? 여기서 하면 안 되는 것, 나라고 대답하거나 의식이라고 대답하거나 알아차림이라고 대답하는 것, 이것들은 전부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해야 할 것은 실제로 그것을 찾는 일입니다. 찾아보면 머리 안에도 없고 몸 안에도 없으며 바깥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고는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 상태 없는데 분명하다. 이것을 놓치면 다시 개념으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공안은 더 강력합니다. 그 알고 있음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생각해보면 안 됩니다. 직접 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직접 보면 시작점이 없고 끝도 없습니다. 항상 이미 있습니다. 세 번째 공안이 결정타입니다. 그것이 사라질 수 있는가? 잠잘 때, 기절할 때, 죽을 때. 이건 개념으로 답하면 안 됩니다. 핵심 포인트는 사라지는 것을 아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지금까지의 공안을 통과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잡히는 나는 없고 위치도 없으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에서 말하는 그것입니다. 선에서는 이걸 이렇게 부릅니다. 본래 면목, 견성, 불성. 그런데 왜 계속 수행이 필요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현실과 맞닥뜨립니다. 한 번 봤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습관은 그대로 남아있고 자동 반응은 계속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두 번째 단계가 있으니 이것을 불교에서는 수습이라고 합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앞 영상에서 말한 것을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반응이 올라오면 알아차리고 바로 끼어들어 놓는 것입니다. 수습의 핵심은 알아차림으로 돌아오는 속도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루 동안의 일상에서 완전하게 적용하는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지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생각이 붙기 전에 먼저 확인합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정작 해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식학 이론을 가져와서 한 가지 팁을 드립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면 내 자신이 침대 또는 방바닥과 접촉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몸이 알아차린 촉식이지만 곧 푹신하다, 딱딱하다는 느낌이 생기는 것은 제육의식이 달라붙은 것입니다. 제육의식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촉식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려야 하고 촉식 전에 먼저 앞선 또 다른 알아차림, 즉 아레아식의 작용까지 알아차리고 궁극에는 아레아식의 앞선 본성까지 알아차리는 것이 수습입니다. 낮에 말할 때는 말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들을 때는 듣고 있음을 알아차리며 감정이 올라오면 느껴지고 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말하거나 들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어떤 형태인가를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리 자체가 있음을 아는데 그쳐야 합니다. 감정 역시 좋거나 싫은 판단이 개입되면 안 되며 그냥 무언가 느껴진다는 것만 알아차려야 합니다. 밤에는 자기 전에 오늘 하루 전부를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에 관하여 되새겨봅니다. 결정적인 포인트 하나. 이것을 기억하세요. 수행이 깊어지면 노력 없어도 그것이 항상 배경에 있습니다. 이것은 느낌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도 있고 감정이 와도 있으며 집중 안 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함정에 걸리지 맙시다. 여기서 수행자의 거의 100%가
이 상태를 유지하지라고 생각하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유지하려는 순간 대상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유지하지 않는다입니다. 정답처럼 했으면 이제 중심도 없고 경계도 없으며 잡을 것이 일체 없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한 줄로 최종 정리하면 찾는 자가 사라지면 찾던 것이 이미 드러나 있다입니다. 이제 가장 큰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럼 타인은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나 따로 있고 타인 따로 있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관점에서는 타인의 말이 들리고 타인의 행동이 보이며 타인에 대한 감정을 느낍니다. 전부 나타난 것, 대상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타인도 보이는 것이다입니다. 이건 위험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타인이 없다가 아니라 타인이라는 개념이 붙기 전에 이미 암이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에서는 알아차림이라는 직연으로서 무위와 무아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직연과 관련한 마지막 영상에서는 금강경과 능엄경의 직연에 의하면 윤회는 어떻게 보이는가, 그리고 업은 또 어떻게 보이는가, 윤회와 업에 대한 직연이 바로 서면 그 상태에서의 삶은 실제로 어떻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런 직연으로서 죽음은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아울러 임재선사와 조주선사의 공안을 소개하면서 한번 끝까지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모두 본래 면목에 가까이 감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